이제 우리가 이제 아르카이에서 찬찬히 살펴봤죠.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고전기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최절정인 이 고전기는 기원전 480에서 323년까지고요. 페르시아 전쟁의 이제 승리로 특히 아테네가 이제 제국으로까지 성장하는 시기고 아테네 민주정이 절정에 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참 쓰라린 쇠퇴 과정을 겪는 그런 시기를 이제 고전기를 할 수 있죠. 예술적으로는 거의 뭐 정점에 달한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고 서양 고전 문명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성과들은 이제 고대 로마에 이어져서 나중에 근대 이후 르네상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결국 이제 서양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민주정과 신정 건축이 동시에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완성의 초기 단계, 완성의 최고 정점에 좀 조금 앞선 그런 단계를 볼 텐데 올림피아로 갈게요. 올림피아는 이제 아테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을 좀 버스를 타고 가야 이제 갈 수 있는 약간 좀 외진 도시인데 딱 이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고대 이제 그리스인들은 각기 독립의 폴리스를 이뤘지만 서로 모여서 이제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경기를 열었죠. 바로 올림픽, 올림피아드.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올림피아 성소는 제우스 신전을 가운데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신전 시설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스타디움, 운동 경기장입니다. 아무튼 그 옛날 그 기원전 오래된 옛날에 아무튼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이 스포츠 게임을 벌였다는 거, 이 현대 올림픽의 원형이 이때 있었다는 거, 2500년 전에 있었다는 점은 참 놀랍죠. 이 색깔은 이제 시기별 구분인데 처음에 아르카이 시대에는 이렇게 보라색 부분으로 자잘하게 작게 지어졌다가 고전기 시대 때 이 제우스 신전을 필두로 스타디움과 이렇게 대단한 시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까지 확산된 게 이 올림피아 성소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거의 폐허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서 봤던 우리 평면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이후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자라면서 고대 그리스 유적 중에서는 꽤 녹음이 우거진 아주 인상적인 장소죠. 여기 스타디움 보이네요. 가서 한번 여기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은 이제 기원전 470년에서 457년에 건립된 제우스 신전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그 서기 이제 6세기 중반에 지진으로 파괴돼가지고 이거는 멀리 이제 헤라 신전 보이는 거고 제우스 신전은 이렇게 기둥 파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긴 특히 그 유명한 페이디아스의 제우스상이 안치돼서 유명했었죠.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아주 그냥 뛰어난 명작이었는데 흔적도 이제 찾기 힘드니 아쉬운 일입니다. 페이디아스의 작업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실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이 양식적으로 완성되면서 정면 기둥 개수와 측면 기둥 개수 n대 2n분의 1 정면이 6개면 측면이 13개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그게 아주 잘 반영이 돼 있고요. 앨리스의 리본, 앨리스란 지역의 리본이라는 사람이 이 놀라운 건축물의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 건축이 확립된 데 큰 역할을 한 건축가예요. 이름이 남아있네요. 아무튼 이제 이 리본을 비롯한 건축가들은 합리적인 체계의 고전기 건축 양식 확립하는데 기둥간 거리는 16피트, 그리고 트리그래프와 메토프, 이 공간이죠. 트리그래프와 메토프는 8피트, 무툴루스와 주변 공간, 지붕을 받치는 그런 장식 공간은 4피트, 천장 타일은 2피트 식으로 어떤 규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응용이 또 이루어지고요. 완성된 모습이 대략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백의 신전과는 다른 뭔가 좀 더 원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있네요. 고대 그리스 건축은 원래.
자, 우리 신전의 건축 양식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조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동서 페디먼트, 이 페디먼트라는 게 이제 지붕을 이루는 삼각형의 박공 공간인데, 이 박공이 이제 동서 방향으로, 그쵸? 입구에만 있으니까, 옆에는 없으니까요. 형성이 될 텐데, 그 페디먼트를 그냥 빈 상태로 두지 않지요. 거기 이렇게 조각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조각이 아주 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의 조각은 놀랍고, 아쉽게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올림피아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신전 건축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 조각들은 꽤 파편들이 남아서 이 올림피아 박물관에 잘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도 올림피아드는 갈만합니다. 자, 꽤 상태가 괜찮지요? 이 정도면은. 동쪽 페디먼트부터 살펴볼게요. 이거는 팔롭스와 오이노마우스 전차 경기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이거 검색하면은 그 책 아예 텍스트를 그냥 잘 옮겨놓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오이너마우스는 피사의 왕, 이탈리아 피사지요. 거기까지 그리스인들이 식민도시 건설했던 거예요. 거기에 왕이었고 이 양반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죠. 펠롭스는 이제 젊은인데 이 오이너마우스한테 여기 옆에 보면은 아주 팔짱 낀 도도한 여성이 한 명 있죠. 히포다메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는데 이 오이너마우스가 이제 딸을 뺏기기 싫은 거죠. 또 딸을 내주면은 자기 왕국도 나중에 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서 전차 경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말이 조각되어 있네요. 전차 경기를 펼쳐서 이기면 딸을 주겠지만 지면 너넨 죽은 거야 해서 뭐 엄청난 이 사람이 또 전차 그 경기 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구원자들을 다 이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펠롭스가 도전을 하고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봐도 뻔하겠지요. 오이너마우스에 이 종을 하나 매수를 해가지고 오이너마우스를 죽게 하고 히포다메이아와 결국 결혼하는 그 얘기를 이제 놔두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네가 해볼 테면 해봐. 결과는 모르지. 아주 그런. 보면은 이제 신체 표현도 신전의 완성에 맞게 너무너무나 이제 사실적이고 그렇죠? 전혀 어색함 없이 조각이 좀 손상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컨트라포스트라고 하는 이 서 있을 때의 자세도 구현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딱 일자로 쓰지 않잖아요. 약간 한쪽 발을 내밀어 가지고 체중을 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신체 탐과 유적인 구성을 이렇게 조각에서 발현하고 그런 면들이 건축에서도 발현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히포데미아와 이 펠롭스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유명한 아트레우스예요. 아트레우스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씨앗이에요. 이 둘의 결혼은. 자세한 얘기는 뭐 여기서 다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막장이고 인간의 어떤 욕망과 정말 추잡한 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하여튼 그런 면들을 또 그런 대단한 신화와 문학으로 남긴 그리스인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서쪽 페디먼트로 가볼게요. 이건 켄타우로 마키라고 해서 이제 이후로도 많은 미술의 소재로 쓰이는데 켄타우로스와 싸우는 전투 장면이라는 뜻이고 라피타인과 켄타우로스족의 싸움을 이제 구현한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조각입니다. 딱 보면 가운데 이제 아폴론이 있고요. 켄타우로스 반은 말, 반은 인간인 괴물이죠. 켄타우로스가 막 여성을 막 납치하네요. 전투 장면이 막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페리토우스는 이제 라피타인인데 그 페리토우스가 이제 히포다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히포다메이라고 하는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켄타우로스를 초청했는데 이놈들이 이제 술 먹고 주사 부리다가 이 여성들을 이제 겁탈하고 약탈하려고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전투 장면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보면 이제 이 켄타우로스의 여성을 납치하는 역동적인 구성, 조각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 표정 봐보세요. 굉장한 어떤 파토스,
격렬한 어떤 이 격정과 내면을 표출하는 아주 고대 그리스 정말 문명에 아주 또 놀라운 면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격정과 어떤 비극성, 파토스가 이제 비극으로 표출되는 건데 놀라운 거는 이 납치당하는 사람의 약간의 이 무심한 표정에서 보이듯이 이런 격렬함이 있으면 그거를 상쇄하는 어떤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균형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과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표현의 극단을 추구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거.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주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거를 어떤 미의 표본으로 추앙하는 거겠죠. 이 페이리토스는 이제 갑자기 자기 신부를 납치당하게 됐으니 황당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건데 이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이죠. 테세우스가 이 페리토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 주변에 서 있는 약간 이렇게 많이 부서진 게 이제 테세우스와 페리토스예요.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켄타우로스를 무찌르는 장면이고 결국 켄타우로스는 축출됩니다. 그거를 나타낸 켄타우로스 마키가 이 서쪽 페디먼트에 조각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동감이 넘치지만 아직은 뭔가 좀 규범에 맞춘 엄격함이 보여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완전 최절정기의 자연스러움과는 대비되는 엄격하다. 그래서 엄격 양식이다. 대략 한 480년에서 450년까지의 이 조각가 미술을 엄격 양식이라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어떤 격렬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면서도 이런 것만 있으면 균형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좀 보다 절제된 표현도 공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강력한 어떤 제어가 조형적 언어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양식인데 메토프 조각들도 몇 개 남아있어요. 이건 스팀파리아 호수의 헤라클레스, 스팀파리아 호수의 그 식인 새들을 잡으러 간 헤라클레스의 모습이고 보면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신체가 구현되면서도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그쵸? 그런 엄격함이 잘 구현되어 있죠. 정말 클래식하다는 게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엄격 양식이 대략 기원전 480에서 450년이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그 직후입니다. 그 파르테논이 완성되기는 직전, 딱 그 사이에 한 3, 40년간 기간인데 이전에 비하면 아주 유기적인 신체 표현, 아주 자연스러운 인체 표현, 자연주의죠. 굉장히 그게 진전되면서도 아주 그런 고귀한 정신, 에토스라고 하는 고귀한 정신이 표출돼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조각이에요. 이건 그 아테네에서 출토된 크리티오스의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엄격 양식을 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이건 델피, 그 아폴론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성소지요. 거기서 출토된 델포의 마부인데 마부지만 청년 전사 귀족이겠죠. 참 아름답습니다. 아직은 그 딱딱한 그 형식의 그 잔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숭고한 아름다움이 표출되고 있죠. 자, 이제 파르테논을 정점으로 봤을 때 그 직전이나 신전 건축 이제 좀 하나 더 살펴볼 텐데 앞서 살펴본 이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은 신전 건물은 이제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신전 건물이 아주 놀랍게 잘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에스툼이고 그 그리스인들이 식민 도시를 건설했던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있어요. 나폴리를 가시면 나폴리 아래 폼페이가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여기 파에스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골 약간 마을이죠. 도처에 이제 밭이 펼쳐진. 근데 보면은 이게 고대 시대 로마 때까지는 굉장한 어떤 성소였고 이 로마 시대 길입니다. 남쪽으로 로마에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속도로 같은 길이었고 그 길 주변에 이렇게 성소가 있어서 여행객들이 기도드리고 막 그랬던 거죠. 신전이 아주 잘 남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건물 터들도 남아 있고 오늘 볼 이렇게 신전들도 잘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남아 있냐? 이 정도예요. 놀랍지요? 고대에 이제 포세이도니아라고 불렸는데
포세이도니아라는 명칭과는 또 다르게 주된 신전은 이제 헤라 신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헤라 신전, 아마 첫 번째가 있었다 무너졌겠죠. 두 번째 헤라 신전이 460에서 450년, 아까 말한 그 엄경 양직이 성행할 때 세워졌고, 이게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유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전기 양직이 완전히 확립이 됐고, 초기 고전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 이제 초기 신전의 둔탁한 모습은 거의 사라졌어요. 기둥이 아직은 파르테논에 비하면 조금 굵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고, 뭔가 좀 안정되면서도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아주 그런 상승감이 아주 훌륭한 그런 신전입니다. 균형감이 아주 놀라워요. 이제 어떤 비례 체계나 짜임새에 있어서 고전기가 거의 완성됐다는 것을 이 헤라 신전이 보여줍니다. 자, 신전마다 이 트리글레프를 어떻게 위치시킬지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가장 끝에 중심축에서 벗어나지만 그냥 끝에 밀착을 시켰네요. 자, 평면도 이렇게 확립이 됐고요. 가운데 셀라의 앞뒤로 뒤는 이제 오피스 도도모스라고 하는, 그쵸? 이 성물들을 넣어놓는 방이 있고, 앞에 이제 프리나우스, 포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에 감싸고 있는 정형화된 구조가 완성이 됐고, 공간의 위기에 따라서 겉과 안 공간의 기둥 굵기가 다르다는 점, 이런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익숙한 용어들 나오죠? 코로네이드, 그리고 페리스틸, 그리고 스틸로와테. 기억나지 않으시면은 앞 강의를 찾아서 하나씩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횡단면도와 이제 종단면도까지 이제 곁들여서 정말 이런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잘 남아서 고대 그리스 완성기의 신전을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파악을 하고. 이 베을림, 엔타시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확실히 적어졌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배불뚝이가 되지 않고, 기둥 대비 주두, 기둥머리. 옛날에 그 올림피아의 그 헤라 신전, 아르카이를 대표하는 그 신전은 이 기둥머리가 너무 컸어요. 거의 빈대떡처럼. 왜 컸냐? 구조를 받칠 자신이 없으니까. 높이 세울 자신이 없으니까, 공학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기둥은 둔탁하고 짧고 이런 구조들은 크고 해서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비율이 상당히, 그쵸? 정제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훨씬 날렵하게. 아, 주변에 이 사이프러스 나무까지 정말 근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체 표현이 조각에서 가능해진 것처럼 이 신전의 결국 이 건축도 사람의 몸이랑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팔다리 몸통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 거죠. 내부 공간. 내부 공간은 이 외부보다는, 그쵸? 지름의 길이가 좀 작은 것들로 해서 하고, 기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기둥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층으로 나눠가지고, 그쵸? 내부는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 공간까지도 이 꼭대기 천장만 없지, 아, 놀랍도록 잘 남아있어요. 내부 그 2층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둥 굵기가 짧다 보니까 2층으로 나눠서 한 거죠. 외부는 훨씬 굵은 기둥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저기 지중해를 향해 갈 때 가던 이 풍경이 2000년 이상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 성소가 있어서 제물 바치고 기도도 하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신전에 직접, 그쵸? 직접 봉헌도 하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 신전이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구조지요. 내부에 들어가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 신전을 향해서, 이 신전 내부는 아마 이 재관이나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던 공간도 이렇게 잘 남아있죠. 좀 더 이 길, 고대의 길과 이 예배 공간, 그리고 신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신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파에스툼의 두 번째 헤라 신전 꼭 기억하시고 나폴리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꼭 방문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 신전입니다. 아주 정말 감동적이고 아마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심볼 있잖아요. 그리스 신전으로 된 그게 아마 요걸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고대 그리스 건축 8번째 시간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